인사를 다시 드려볼게요.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자, 본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 2부 영상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랑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범위는 상당히 진보됐다고 좀 느끼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지금 주행을 하면서 좀 느낀 그 감정을 가볍게 한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현대자동차 영업사원도 아니고 그냥 유튜버예요. 자동차 유튜버인데 많이 좋아졌다는 걸 제가 대변해서 확실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잘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좋은 건 맞잖아요.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엔진 쪽이 좀 궁금한데 한번 보네트를 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 차량들이 요 손잡이를 좀 안으로 넣는 그런 신개념 방식으로 적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단가도 올라가는 것도 맞죠. 사실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도어 트림은 심플합니다. 그리고 도어 자체는 무게가 생각보다는 가볍고 뒤에 도어 자체는 더 가볍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이쪽으로 잠금을 좀 풀어볼까요? 풀고, 이게 별도로 오픈 버튼이 따로 아직 존재하나 보네요. 그러네요. 이거 특이하네. 주유구 오픈 버튼이 따로 존재합니다. 네, 김PD님 이거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요즘도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한번 또 톡 걸리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 이것도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PD님 살펴보시는 동안 제가 본네트를 좀 열어볼게요. 발 넣고 문 닫아볼게요. 현대 로고가 생각보단 좀 많이 큰 느낌이 좀 듭니다. 열어볼까요? 이쪽 로고에서 살짝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제껴 버리시면 요 스틱이 좀 보였거든요. 터보 GDI 스마트 스트림 G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진단 테스트기 맞물리는 데도 있고, 스트럿은 없습니다. 스트럿 바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차고 본 차량이 시동을 껐는데도 전기적인 개입이 들어가는 소리를 좀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쪽에서 뭐 소리가 나는데? 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작동을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그죠? 소리에 대한 여부는 연료적인 계통, 그리고 상시 전력이 보충이 되면서 기타 필요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좀 생각이 됩니다. 차체의 어떤 설계적인 이런 면모는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엔진 컴프레셔, 그러니까 에어컨 컴프레셔가 엔진 뒤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조의 범위로 배관이 이루어졌고, 엔진은 운전석이 있고 조수석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조수석 쪽으로 치우쳤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무게 중심을 배분해서 뭐 설계됐다기보다는 그냥 구조적으로 설계돼서 이렇게 구성을 좀 된 느낌이 좀 들고요. 엔진 커버 자체는 아예 안 보이네요. 커버가 연결할 수 있는 홈 자체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딥스틱은 이쪽 가운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1000몇 킬로 탄 친구의 엔진 오일 휘발유 많이 깨끗하네요. 냄새 좋고요. 당연히 좋아야죠, 그죠?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요, 구조 자체가 약간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고, 여기서는 왼쪽.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영상 보신 분들도 왼쪽 맞아요, 그죠? 그렇고 뭐 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데 하부의 홈들이 좀 유독 많이 보입니다. 하부 커버, 언더 커버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돌발 상황,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전방하고 약간 측면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 워시액 터지는 범위는 현대자동차가 좀 많이 있는데 전면을 좀 처리한 범위도 있네요. 이런 범위들이. 근데 그랬을 때 견적은 생각보다 덜 나올 수도 있겠다. 배터리가 이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김 PD님 여기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쪽 보면 공간이 이만큼 남아있거든요. 약 한 25cm? 죄송합니다. 한 10cm? 그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이 배터리의 전압보다도 60A가 들어가 있는데 더 큰 거를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AGM 배터리입니다. 순정이고 배터리 단자 상태, 지금 마이너스는 뭐 커버는 보이진 않네요. 어쨌든 그런 면모를 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다음에 만약에 좀 타시다가 배터리를 교체를 하게 되면 좀 큰 용량으로 AGM 배터리 넣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 면모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타다가 보면은 이물질들이 특히나 가을에 보면 낙엽 같은 거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를 원천적으로 좀 잘 밀봉을 했다. 그런 거 좀 독특한 범위로 보여집니다. 자, 본네트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얘는 쇠입니다. 쇠.
쇠입니다.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쇼바에 어떤 이 면모를 좀 튼튼하게 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 자, 이 라인이 이제는 현대자동차의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굉장히 심플하게 싹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공용 플랫폼으로 갑니다. 똑같은 디자인과 똑같은 모양으로 아반떼 새로 나오는 걸로 들어가니까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얘 얼굴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닫아볼게요. 좀 무겁다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량감에 있어서는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친구가 1.4톤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도 맞죠. 자, 전방 카메라 그리고 센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범위에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센서나 카메라를 많이 노출시켜서 나 이런 옵션이 많이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숨겨놓고 없는 듯 하지만 있는 것을 더 자랑으로 표현하는 게 요즘 자동차 디자인의 트렌드입니다. 소형 SUV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하단으로 갈수록 다크한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 캐릭터 라인을 보시면요, 굉장히 돌격적으로 여러분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아요. 투싼 같은 느낌. 이렇게 그 라인이 있거든요. 같은 생산 라인인가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하부에서 요 플라스틱 요 커버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 차량이 이제 소형 SUV다 보니까 승용차보다는 약간은 거친 노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앉은 김에 이 타이어 한번 살펴보면요, 235에 45에 R19인치입니다. 와, 요즘은 소형 컴포트 SUV도, 컴포트라는 말은 좀 뺄게요, 타이어가 좀 큰 휠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흙바지는 없습니다. 자, 뒤에 2열 이쪽에 보면 이제 개방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타고 내릴 때 요게 옛날에 요 정도였다면은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90도는 아니지만 90도에서 약 한 5도 정도 빠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게, 지금은 시트를 좀 뒤로 해서 그런데 성인이 제가 앉았을 때 요걸 조금만 앞으로 밀려 놓으면은 워크인 있구나. 요 정도도 사실 김필이 넓었죠 아까. 네. 요 정도만 해놔도 충분하고, 자, 무릎 공간, 풋 공간, 헤드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번 시간에 방송했던 아이오닉 6보단 더 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손잡이도 좋고 쾌적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러운 범위를 좀 공간적으로 좀 보여드리겠고,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쪽에 또 있죠? 미니어처. 네, 이쪽에 작다라는 걸 미니어처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안락하게 놓고 이동하시면 되겠네요. 핸드폰을 좀 놓는 게 좀 그렇구나. 여기다 열선 있고, 여기는 컴 놓으시면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뭐 그 정도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고 내릴 때 그 범위를 좀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고, 구형 대비 많이 넓어졌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에서부터 후방까지 보시면 이 친구의 특징이 조금 구형 대비 달라진 게 있어요. 다른 유튜버님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입각하고 이탈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뭐 턱 같은 걸 넘을 때 구형은 조금은 벅찼다면 얘는 조금은 쉬워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쪽에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cm 정도가 상승이 돼서 디자인이 된 것 같고, 구형 대비 약 10cm 정도가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 좀 승화를 보인 것 같고, 정확한 수치에 대한 정보는 아니지만 제가 느꼈던 체험은 그렇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 라인이 말이죠, 살펴보다 보니까 약간 저기 같아요. EV6 기아 자동차 그런 느낌으로 얘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뒤에가 굉장히 웅장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크롬이 그렇게 뭐 과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샤크 안테나가 생각보다 라디오를 수신율을 좀 높여줬어요. 요건 잘했다고 봅니다. 보통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 김PD 옛날 코나 기억하죠? 그때 그거는 돼지꼬리, 근데 그거 잘 안 잡힌 것도 사실이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좀 많이 벌써 때 탔죠. 그러니까 얘가 닦았는데도 먼지가 좀 들러붙어서 그렇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시크릿 커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 커버는 탈거가 가능한 범위가 되겠고, 여기 이 상태에서, 이건 아니고, 자, 트렁크 시트를 폴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되는구나. 근데 이 시크릿 커버를 제가 잠깐 탈거를 해 볼게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 제끼는 거예요. 밀고 여기도, 예, 제가 시트를 조금 조절해야겠다. 등받이만 좀 조절할게요. 됐어요.
더 뉘울 수도 있지만 이만큼만 일단 해보고, 그리고 구성품도 잠깐 채워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폴딩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지금 60kg 이상은 좀 힘들다는 맥스 로드 60kg, 뭐 130 lbs라고 써 있는데, 그러네. 보니까 조금 여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체중이 좀 가벼운 편이긴 합니다. 그거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LED 등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SUV지만 이 친구는 작은 승용에 가까운 친구가 되는데, 얘를 가지고 여성분들이 캠핑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요 시트를 앞에까지 조절을 하게 되면 또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많이 내려지니까, 잠깐만, 어머나, 이거 제가 무지했습니다. 기능이 있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빼서, 이거 제가 이걸 몰랐네요. 다 빼볼게요. 여기에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 스펑크 키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면 평상되네. 조금 더 낮았어요. 다시 올라가 볼게요.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앉아서 머리를 세우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캠핑에 대한, 차박에 대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혼자서 쉬기에는 나름 트렁크 닫고 괜찮을 것 같은데, 트렁크 한 번만 닫아주실래요, 김PD님? 자, 어때요? 공간적으로 확인하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니로보다는 좀 작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착안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썬루프가 파노라마는 아니지만 앞에만 있어서 오히려 차박할 때 별 보는 건 조금 앞으로까지 가서 봐야 되는 그런 면모는 있네요. 자, 여기 쪽창도 운치 있고 괜찮고요. 다시 리턴하기 전에 요 판 자체를 이렇게 살짝 들어서, 여러분, 원래대로 밑에 레일에다 껴주시면은 수납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죠. 적재 용량이 훨씬 더 넓고 큽니다. 동급 비하면 말이죠. 그리고 여기를 다시 올려서 고정하시면 되고요. 원래 구성품 좀 넣어 놓을게요. 됐고요. 김PD님 뒤에 계신데, 뒤에 승차감도 한번 느껴보실 필요가 있고, 컬럼식 변경해서 출발합니다. 여기 시인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HUD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트렁크 여는 거, 그리고 앞에 본네트 개방, 이쪽으로 주유구를 여는 건데, 이게 좀 어색해서요, 요즘 트렌드에 비하면은.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이 친구로 들어가 있는 범위가 되겠고, 여기 수납과 포켓은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DJI 마이크 같은 것도 쏙 놓고 얼마든지 쉽게 보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생각보다 많이 깊고 넓더라고요. 여기가 국산차가 이런 거 좀 잘하고, 이런 나머지 플랫폼들은 마치 그랜저에서 볼 법한 그런 모양과 실루엣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직관적이에요. 터치 개념보다도 우리가 버튼을 누르는 방식, 아예 끄고 이렇게 키는 방식이니까 훨씬 더 유용하고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수입차에서 좀 어려운 외기 온도, 내기 온도 바꾸는 것도 이것도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USB 충전 방식도 C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고속과 저속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좀 나누는 것 같고, 이걸 열어서 이제 시거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 패신저에 대한 어떤 승객에 대한 안전벨트 확인 여부도 그렇고, 온열, 통풍, 핸들 열선, 오토홀드, 처음에 지금 개입이 안 돼 있거든요. 한번 개입시켜 놓고,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서라운드 보는 이 카메라 뷰도 굉장히 유용한 범위가 됩니다. 이런 범위는 사실 운전자한테 이제 주행 질감을 높여줄 수 있는,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니까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핸들에 대한 모양 보시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설정에 대한 이 램프 색깔도 또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바뀐 줄 알았는데 안 바뀌어요. 이거 그냥 공갈이다. 김PD, 우리 이거 바뀌는 줄 알았잖아요. 브랜드는 바뀌다. 그러니까 얘 그냥 노멀로 놓고 일단 출발할게요. 뭘까요? 지금 가운데에, 이 지금 뒷좌석에 가운데에 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거기에 잘못 맸나? 아니 몸이 앉았다가 일어나서 승객이 탄 걸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냥 갈게요.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꺼졌어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잠깐만 서서 비상등 좀 켜고, 자, 열선 좀 끌게요. 핸들 열선도 끄고, 정차 시에 자, 오토홀드 됐고, 아이들링 소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1500km 차량이라 더 그런지 몰라도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후진을 넣게 되면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후진 넣으면은 그 미러가 다운이 됩니다. 양쪽이 돼요. 다시 드라이브 놓으면 이렇게 또 되고,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여드려야죠. 와이퍼 한번 움직여 볼까요? 부드러운데 모터 소리가 바로 들어온다, 김PD. 그죠? 뒷자리 별로예요. 소리가 놓으면 진동이 다 느껴지는데. 지금 잠깐 오는데. 이게 토션빔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토션빔의 어떤 서스펜션은 하부에 대한 어떤 진동을 좀 많이 올라오니까 김PD 좀만 좀 참아줘요. SM 자동차, 이제 삼성차가 거의 토션빔을 후방에 좀 많이 쓰는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셔서 저번에도 멀미한다고 한번 하셨는데, 그거는 김PD님이 좋은 차를 좀 많이 타셔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바이저도 이렇게 해서 또 측면을 가릴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울도 이렇게 되어 있고, 등은 이렇게 또 됩니다. LED네요, LED. 상부에 선루프 여는 거, 그리고 빌트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은 뭐냐면요, 블랙박스가 여기 아예 들어가 있는 건데 되게 유용합니다. 하이패스 요금 징수, SOS 시스템 이런 거 다. 선글라스 없다. 선글라스가 없는데 이게 옵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뒷좌석에 대한 등받이 각도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차량이니까 참고하셔야 되고, 등받이 각도가 뭐 조절되는 차량들은 지구공으로 가셔야 돼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자, 지금 전면에 보시는 A필러 이쪽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면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두꺼우니까 약간 코너 틀을 때 전면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차체가 컴포트한 사이즈는 맞잖아요. 얘가 속도 시인성 좋고요. 그런 면모에서는 아무래도 사고 위반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가 크면 클수록 좀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요. 제 시선 위치에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시속 8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요즘 차량들 HUD까지 넣게 되면 옵션 값이 상당히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면모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측면에서 느껴지는 차선에 대한 어떤 범위, 그리고 후측방 경보에 대한 것도 잘 들어가고요. 자, 옆에 셀토스가 있습니다. 셀토스의 지상고랑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가격도 비슷해요. 가격도, 근데 얘가 코나가 일단 조금 비싸게 시작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옵션을 어떻게 따라 달리는 범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어설픈 D컷인지 아닌지 요거는 좀 재밌게 되고요.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요즘 국산 기술이 하도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면모는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자, 핸들 높이를 어떻게 설정하에 따라서 여러분들 요 계기판의 시인성 때문에 속도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되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요 RPM하고 속도가 좀 안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고, 계기판의 이 느낌은 제가 좀 느끼는 범위는 이제 코나 비슷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급이 좀 다르죠, 사실은. 이게 코난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우, 네, 또 실수했는데 캐스퍼. 자, 반자율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반자율 들어갔고, 차간 거리 좀 줄여볼까요? 두 칸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속도를 좀 올려볼게요. 지금 73km 되는데 여기 국도고요. 90까지 쭉 누르면 또 10씩 올라갑니다. 90으로 만들어 놓고, 어차피 앞차 따라갈 거니까, 그죠? 차간 거리 두 칸 했는데 좀 불안하죠? 그러면 세 칸 할까요? 한 칸, 3단계로 할게요. 자, 핸들 지금 차선만 넘지 않게 잡아주는 정도고, 핸들 잡으세요. 바로 뜨냐 어떻게? 조금도 안 기다려주네. 자,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핸들 바로 뜨네. 30초도 안 기다려주는데? 좀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다시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거 가운데 유지하는 기능 아닙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가운데 유지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차선만 안 넘게 톡톡 밀어주다가 놔주는 그런 범위가 되니까 운전자분께서 항상 잡으셔야 되는 범위가 됩니다. 자, 지금도 다시 한번 핸들을 놔버리면 이 차량 지금 붙으려고 하거든요. 아이고, 이거 봐. 그러니까 이게 핸들 꼭 잡고 있어야 돼. 지금 셀토스랑 가까워졌습니다. 셀토스랑 사실 친구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반자율 지금 스마트 크루즈로 앞차랑 거리 잘 유지해주면서 3단계 유지해주면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이제 값이 좀 범위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핸들에 대한 어떤 범위를.
그래서 그 범위는 좀 빠졌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서 스마트 크루즈로 핸들 잡으면서 이렇게 이동 편하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거리 할 때 상당히 유용하잖아요.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 90으로 설정했지만 앞차들이 있기 때문에 시속 80으로 맞춰질 것이고,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아마 보여줄 겁니다. 거의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앞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72km로 80km 카메라를 인지를 제거하면서 갑니다. 자, QM3 지금 왼쪽에 지나가는데 저 친구보다는 조금 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 요거 좀 살려주지. 이거 옵션 많이 비싼가? 나중에 아마 코나 유저분들, 동호회분들은 요거 분명히 살리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 그랜저 거 이식한다랄까요? 뭐 그런 범위들이 있을 것 같고. 자, 반자를 풀겠습니다. 풀고 바로 해제가 됐고 제가 수동으로 할게요. 자, 이쯤에서 우리 김PD 특파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계신 김PD 특파원 뒷좌석 승차감 한번 여쭤볼게요. 별로예요. 약 500m 앞 시속 자, 70km 별로입니까? 단속 구간입니다. 좀 이렇게 좀 노면이 다 느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자, 사실 그렇습니다. 코나는 의전용 차량 아니고 승용차 세단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얘는 작은 차 큰 기쁨이에요. 이걸 타고 4분, 뭐 5분, 뭐 그 이상도 뭐 끼어서 타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면모에서 본다면은 실용성 위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본의 아니게 셀토스를 계속 따라가게 되는데 이거 좀 재밌는 어떤 범위가 되네요. 타이어가 넥센 타이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코너에서 좀 밀리긴 했는데 코너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모던합니다. 타이어를 만약에 제가 이거를 좀 실컷 타다가 조금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면은 접지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나 신형을 한번 만나봤고, 사실 대안이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없긴 합니다. 그러나 요 급에서 저는 코나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은 저는 코나 할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PD님 아까 운전해 보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얘가 근데 되게 예민해요. 예민해요. 브레이크 또 예민하잖아요, 진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량으로 또 다양한 정보 제공하겠고요. 인사드릴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발트 때문에 인사도 안 해. 괜찮아요. 예.